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코스피, 고퍼스, 단타 친다 그랬잖아요. 아, 참, 나 이거 좀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비중을 10%로 다시 줄였고요.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단타 금지라고 딱 써놓고, 단타를 쳐버렸네요. 이거 단타입니다. 코스피.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조정이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주돈의 생각인가 봅니다.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요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완전 제 예상을 꺾고 반전이 나왔어요. 2차 전지로 이제 매기가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나스닥 레버리지는요 10% 오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아무것도 없죠? 그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러면 선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선물 조금 사는 신용이 좀 나오다가 그죠? 좀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만 땡겼어요. 프로그램. 미니콜 14,000개 땡기고 미니풋 18,000개 팔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3,500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가를 방어를 해버렸죠. 아,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아,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인지 왜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을 저렇게 땡겨버렸는지 저희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코스닥은요,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나오다가 다시 막판에 다시 사들이고, 코스닥 선물 150 봤더니, 그죠? 조금씩 사들이죠. 사들이고, 선물로는 조금 사들이다. 그 일자별로 봐도 선물 지금 팔 수 있는 양도 없어요. 좀 선물 매집을 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이고 코스피 구간에 선물이 부족해요. 그 지금 매집을 좀 해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봐서. 이거 저는 선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고, 외국인들 뭐 별 반응 없었고, 그리고 봤더니, 삼성전자로 매기가 안 들어왔죠.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가 보합선이었다. 그래도 삼성전자로는 매기가 들어왔어요. 다른 걸 팔고 삼성전자로 샀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어제 그런 현상이 있었죠. 어제 외국인들이 2천억 넘게 매집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사질 않았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 롱이에요. 다 롱이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거래량도 뭐, 고객위탁도 지금 개미들이 투자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신용자도 계속 안정권이고, 그죠? 오히려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어디 뭐 변화가 없어요. 8조 5천억 선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고객 예탁금도 대략 50조 선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조 5천억 그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6%까지 다시 땡겼어요. 그죠?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나스닥부터 들어가죠. 나스닥부터 들어가면 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볼배 벌려놓은 건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너무 슈팅이 나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해서 여기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이렇게 천천히 벌어지면서 확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아주 정석대로 상승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다가 어저께 살짝 조정받고 이평선 그 저항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퍼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뭐 음봉 하나 뭐 여기서 또 음봉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죠? 다시 또 양봉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죠? 그렇게 해서 상승해서 나가는 모습이 싹 나오죠. 예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간에서는요 충분히 이제 저항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한 0.5% 하락, 뭐 0.5% 상승 아니면 그 선에서 횡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이렇게 횡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
요 구간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미국이 어저께는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지금은 건들지만 않으면 은근슬쩍 상승을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미국이 신규 주택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요거 나오고 여기 이제 그 별 3개짜리들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거진 무시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파월 말도 무시하는 지금 형국인데 이딴 거 요거 뭐 지수 이런 거 나와서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블라드가 그랬나? 누가 그랬죠? 금리를 2번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무시하는 판인데. 그죠? 그것까지 무시하는 판인데. 그리고 오늘 좀 환율이 좀 움직이고 지금도 환율이 조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가하고 매칭이 좀 되는 게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만요. 네, 빨간 거 돌아왔습니다. 까먹었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조금 매칭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환율을 좀 유심히 보시고 지금 환율이 약간 움직이는데 여기 약간 요동을 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뭐 오늘 조정을 받든지 뭐 이벤트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저녁에 저 이벤트가 아니라 그 부채 협상 그게 좀 잡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뭐 그게 타결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타결이 되든 안 되든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 딱 잡고 그죠? 요 라인 잡고 요 위에서는 조금 매집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한 30%에서 40% 가까이 그렇게 비중을 조금 선택을 해보고 그리고 이평선 한번 보면 이평선도 다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요거 볼멘 보고 타고 올라가야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장 일단은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 지금 코스닥하고 저기 그 나스닥은 레버리지를 투자해 놨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타고 가야죠. 그죠?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지금 뭐 저한테 걸린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그제 곧버스를 샀었어요. 왜 곧버스를 샀느냐? 여기에서 곧버스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요날. 왜? 여기서 한번 음봉으로 한번 밀리면 이거 세게 밀리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세게 이렇게 밀리겠다. 이때 밀리면 그러면 쭉 가라. 그러면서 2차 전지 이거 계속 공매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투매가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쭉 떨어지는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죠. 근데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이 양봉이 무슨 양봉? 2차 전지 양봉. 오늘 또 올라가죠. 그죠? 오늘 코스닥은 뭐만 보면 되냐면요. 뭐 지금 이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라인은 요 20일 라인만 잡으면 되겠죠. 그죠? 20일 라인 미만 떨어지든지 저는 이 60일 라인이 굉장히 센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60일 라인이. 그죠? 과거에도 떨어질 때 61선, 그죠? 61선 요 근처에서 얻어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61선 길게 보면 61선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20%를 투입을 해놨는데 더 이상 투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20% 선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기서 저 비중 조절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2차 전지가 3점 이게 이제 2차 전지 그 ETF거든요. 2.34%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장 있잖아요. 에코프로 대장들. 에코프로가 0.53. 그죠? 에코프로가 0.53% 상승했어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5.18% 많이 상승했고 에코프로 BM이 2.96%. 대장들이 상승을 안 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장들은 상승을 안 했다. 근데 2차 전지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상승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그죠? 대장보다는 그 밑에 다른 우량한 기업들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2차전지 중소형주들 다 빠지고 에코라든지 에코프로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웬만해서는 타기가 힘들죠. 그죠? 그거는 밈이 붙어버린 거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다. 오히려 바닥을 계속 다지는 양상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거 지금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코스피가 숏은 아니다. 고버스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 하나예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쏠렸던 반도체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상승분이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죠? 반도체는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있고 밑에서 저기 상승 못한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중고음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끌고 올라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죠. 이거 웬만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롱롱롱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언제 정리를 하느냐? 저 2차전지 섹터가 죽어버리면 그때 정리해도 돼요. 뭐 2차전지 섹터가 죽어버리면 코스닥 이거 살아남지 말고 음봉이 쭉 나오겠죠. 그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가져가도 괜찮다. 그리고 지표들이 순간적으로 요거 반등하면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허리 뚫고 나와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예. 얘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요 일주일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죠? 이 상태로 더 갈 수도 있고 코스닥이잖아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 새에 별 보세요. 여기 샛별 떴죠? 그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 샛별 2개 떠가지고 이제 하락이구나 추세 하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양봉 2개 커다란 양봉 2개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추세가 반전되면서 내일 샛별 뜨게 생겼어요. 다시 상승 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별이 딱 뜬다 라고 한다 그러면 횡보 아니면 상승이라는 거죠. 그죠? 하락은 굉장히 힘들다. 확률적으로. 그죠? 적어도 횡보 쪽으로 상승 쪽으로 이쪽으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죠.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왜 레버리지를 샀느냐? 저 고버스를 샀느냐?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왜 고버스를 샀느냐? 단타예요, 단타. 오늘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하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락이 없었어요. 그죠?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벌어질 때 이거 빨간해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 때, 그죠? 아까 전에 나스닥 보여드렸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제만 해도 오늘 조정받아야 된다. 조정받아야 된다.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 두 번째 라인까지 와야 되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마이너스 1%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지 야 그래 조정다운 조정 받았다 횡보한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버스를 투자를 했는데 오늘 또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의미 없죠. 일단은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적어도 이것도 위험한데 그죠? 이것도 위험한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이 이렇게 나오든지 하면서 저 두 번째 라인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스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스닥에서 제가 요새 비중을 조절해 버렸잖아요. 그죠? 다시 비중 타는 이유가 그거고 오버슈팅 나오면요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털고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털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충분히 털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왜 들어왔냐고요. 저 프로그램이 그죠? 목요일날 뭘 할래나? 얘네들 위클리 옵션 가지고 뭘 장난을 칠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래서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고버스로 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오늘 전 세계가 다 빠졌거든요. 코스피만 버텼어요. 좀 빠져줄 때 빠져줘야 되는데 왜 안 빠져주는지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보시면 니케이도 0.42%
빠졌고요. 호주도 빠지고 항생 1.25%. 항생 의미 없다 그랬죠. 항생 지금 상승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다시 1.5% 빠지고 그죠?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는데 한국만 뻗팅긴 거예요. 코스피는 상관없어요. 코스닥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했었고 또 저기 2차 전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좀 열애. 코스닥은 열애로 쳐놓고 지금 상승이 엄청 강하니까 코스피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예. 제가 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질질질 끌고 올라오는 거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저항대에서는 이 강력한 저항대에서는 갭상수로 뚝뚝뚝 떠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일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일본이 이제 음봉이 떴잖아요. 그죠? 뜰 때 이렇게 갭으로 얘네들도 이제 이 세 번째 저항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갭으로 딱딱 띄우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밑에서부터 꾸역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거 안 좋다. 그랬더니 그냥 음봉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얘는 내일 다시 횡보를 하든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죠? 여기가 꼭대기다. 저항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지켜보면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위에 저항대가 없어요. 얘도 이거 그냥 이걸로 봐야 되나?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얘도 그죠? 코로나 전 고점 우리나라 치면 3,300포인트를 뚫은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뚫은 겁니다. 이 위에 저항대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를 뚫고 나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항대가 어마어마했겠죠. 이 위로는 저항대가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지금 헐레벌떡 지금 따라가는 양상이고 유럽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엄청나.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내일 좀 조정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일 좀 조정을 받고 그러면 다시 레버리지로 옮겨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코스피 고포스 탄 거는요 단타예요. 단타. 내가 단타로 탔다. 그리고 항생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말자 그랬죠. 의미 없다고. 그죠? 항생 의미 없습니다. 얘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요 지금 이 구간이 의미 없는 구간이에요. 중국도 그렇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을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이 이제 오늘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죠? 요 하락이 얼마나 하락을 했냐면, 2% 하락했거든요. 대략 2% 하락을 했는데, 요때 요 하락분이 왜 하락을 했는지 지금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칭이 안 돼요. 중국, 위안화하고, 그 다음에 달러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락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 이 이유를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썰을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문제 해결을 해야 돼 일단은. 이게 진짜 대상승의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 엮여버리면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이게 어느 쪽이 좋으면 어느 쪽이 나쁘고 이런 게 딱딱 떨어져 나가야지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얘기로는 핀트가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뭔가 일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거부터 이게 지금 환율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한번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금 원화가 강세됐는데 위안화는 약세가 됐어요. 굉장히 큰 약세가 됐어요. 지금 위안화는. 그죠? 위안화 환율이 지수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하고 위안화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환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관계가 없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죠? 달러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까지 강세를 띠냐는 거죠. 약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율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려 떨어지고 있다. 요 부분이 지금 맞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맞지 않은 게, 뭐 쉽게 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오늘까지 맞지 않았는데 내일도 안 맞겠죠? 그럼 계속해서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눈에 확 띄어가지고 어떠한 이 이상 현상이 주식으로 딱 나타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 이런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이제 그때 빨리 대응을 해야겠죠.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거보다도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매칭이 안 되고 있다. 이상하다. 이거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화가 갑자기 뭐 1% 이상 요동을 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원자재 가격인데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지금 금값하고 은값, 구리 가격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죠? 구리 가격이 빠지는 거는 중국이 안 좋으니까 구리 가격이 빠진다. 오케이. 금값, 은값은 왜 빠지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금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올 하반기 뭐 여름 이후 올 하반기에는 침체가 온다며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구리야 뭐 중국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니까 구리가 좀 상승을 안 하더라도 조금 요 부분은 이해가 돼요. 요 부분은.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위주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원자재를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거고, 인플레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또 침체가 가까이 온 거니까 악재하고 호재하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암호화폐는 올랐네요. 73,000불까지 다시 올라가고, 비트코인은요. 그러네요. 지수는 뭐 그냥 어제하고 똑같죠.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저기 부채 한도가 어떻게 협상이 끝났는지, 협상이 잘 되는지, 뭐 이런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요동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요동치더라도 예전처럼 뭐 2% 상승, 2% 하락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은근슬쩍 하루 동안에 이제 어떠한 요동치는 그런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볼 게 없다. 볼 게 없으면 뭐다? 차트만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차트만 보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뭐 2평 밑에다 다 깔아놓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 저항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저항도 어마어마해요. 전고 라인 잡고 이 위에서 논다 그러면 레버리지. 전고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퍼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아직까지 상승한다 그랬을 때 밑에 받쳐줄 만한 저항대가 없어요. 그죠? 기껏 전고가 또 여기니까. 이게 아주 그냥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레버리지로 그냥 올라타고 있는 게 그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위에 저항대 크죠. 35,000. 그리고 35,000 파란색이 뭐죠? 121선. 주봉에서 35,000. 월봉에서 이거 뚫어버렸네요. 그죠? 월봉에서 21선까지 뚫었으니까 이게 계속 뚫는 상태에서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또 21선이 월봉에서는 저항이 되니까 있어요. 35,000. 35,000이 여기서 봤더니 여기잖아요. 이게 35,000 아닌가요? 그죠? 33,000. 요 라인 전고 대략 한 33,000 정도 되네. 아니야. 3만이래. 13,000.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그 주봉에서 13,500이었고 이거 한 13,000 뭐 300, 400 정도 되겠네요. 이 전고만 또 뚫어버리면 또 한번 레벨업 하는 거니까. 그죠? 은근슬쩍 간다니까요. 은근슬쩍. 그리고 얘 지금 타고 가는 것도 기가 막혀요. 그냥 쭉쭉쭉쭉 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차트가 굉장히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송 기억나요. 요때도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지? 여기서 충분히 떨어질 자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뉴스 이벤트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떨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생명선과 같은 라인을 뚫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리지를 그냥 타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도, 일단은 뭐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죠. 코스피에는 좀 오버슈팅이 났다. 좀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레버리지인데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타 친 거니까 얘는 인정 안 해도 됩니다. 단타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단타 실패했잖아요. 그죠? 20% 들어가 있었는데 10% 오늘 정리를 했어요. 하도 안 떨어져가지고.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만 보면 되고요. 나스닥은 뭐 정보가 있습니까? 그냥 차트 보고 뭐 파월도 무시하고 옐런도 무시하고 그죠? 다 무시해요. 그리고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부채한도 협상. 근데 부채한도 협상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정치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 명분만 쌓아놓으면 끝이에요. 나라가 박살나도 뭐 돈이 사라지도 어디서 전쟁이 나도 뭐 하든 간에 이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이득하고 자기네들 명분만 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옐런도 재무장관이니까 이걸 어떻게 민주당 쪽 유리한 쪽으로 바이든은 또 재선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메카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장 선거할 때 얼마나 반대가 나왔어요. 10번 넘게 나오고 나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세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세게 나온 게 욕모양 욕꼴이야. 지금 진짜 세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은근슬쩍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하원하고 상원하고 통과되려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부채 협상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합의점에 이뤄야지 뭐 다음 주에 하원 통과하고 상원 통과하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 채권 발행해서 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5월 달까지는요. 별 이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6월 달 가가지고 장이 크게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고퍼스를 탈지 레버리지 탈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6월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놨고요. 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야간 선물 시장은 뭐 삐리삐리하고 유럽은 조정받죠. 유럽 한번 봐야죠. 유럽. 그죠? 유럽 조정받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받는 거예요. 전고 찍고 떨어졌네. 여기 찍고 그죠? 전고 찍고 유로스톡스 50 떨어졌네요. 그래도 얼마큼 올라갔다? 우리 지금은 3,300포인트 찍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 조정받고 있잖아요. 언제 또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올 겨울, 작년 10월달, 11월달, 요때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요. 유럽 난리 났다. 가스값 10불 넘어갔다. 그러면서 장작 떼야 된다. 아니 유럽 애들이 장작 뗀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잖아요. 작년 10월달 주가가 언젠가요? 작년 10월 여기네. 이게 작년 10월. 이게 작년 10월달 주가예요. 10월달부터 쭉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가 뒤늦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이게 맞다, 틀리다. 차트를 보고 투자했어야 돼. 차트가 나오고 나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죠? 그래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뉴스가 너무 늦다.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은 더 늦다. 지금 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그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 투자하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꿈과 현실이 매칭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때 아닙니까? 요때. 이걸로 봐야지. 다 지우고.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3,300포인트 딱 갔을 때. 이때. 기가 막혔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죠? 카카오톡 16만 원 찍고 그죠? 이럴 때 엄청나게 정보가 오고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제가 3프로 TV를 안 봐요. 듣질 않아요. 예전에 굉장히 애청자였거든요. 3프로 같은 경우는 그 팟캐스트 할 때부터 계속 들었었고
3프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한 게 저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3프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딸랑 3명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 1명 초대해서 4명이서 얘기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때 좋은 정보들을 되게 많이 들려줬거든요. 그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의도에 있는 뉴스들. 근데 제가 3프로를 안 보기 시작한 게 한 1년 됐습니다. 썩었어요. 광고팔이 됐습니다. 광고팔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죠.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주 살벌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김프로라는 사람은 또 채권 전문가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위험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얘기 들어도, 주도니 들어도 이해가 쉽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다 썩었어요. 그죠. 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경고하는 새끼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가입자만 늘어난 거예요. 가입자만. 왜? 상승할 때는 좋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뭐 유튜브 이런 거 우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최고니까.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내가 뭔가를 뭐 놓치고 있나,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카톡방 카톡에서 이제 단톡방 나오고, 그죠? 이게 뭐 리딩방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그런 데서 더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소방차가 지나가네요, 밖에. 굉장히 크네. 우리 아파트에서 불렀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 소방차 소리가 이 방송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죠? 도와줬어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가입자만 마치 듣는 사람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실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 우리한테 유익한 정보인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캐치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거든요. 저도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주워 듣는 거. 근데 가장 큰 정보력은요, 나한테 있더라고요. 내 주위에 있더라고요. 내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의 얼굴 표정. 지금요, 내 주위 사람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죠? 주도도 여기서, 수익 괜찮게 났고, 희한하게 요새 또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좋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오늘도,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2차전지 다시 맥이 들어왔는데, 2차전지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2차전지에 매기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수익 좀 나겠다. 저는 20% 투자를, 레버리지 20% 투자를 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살짝 이제, 옆구리를 쿡 찔러줬죠. 2차전지 관련주 좀 사놓으면 어떠냐. 끝날 때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무슨 종목으로 샀는지. 얼굴이 밝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물어봤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종목 샀어? 어느 거 단타 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 뭐, 내가 산 게 계속 빠진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두워요. 지금 개미들 수익이 안 나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캐치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거래대금이 많이 위축돼 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은 많이 어둡다. 수익 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장이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지수 플레이 장이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네들만 딱 뚫어져라 보고 있어도 수익 나는 장이고, 얘네들 빠진다고는 고버스 타야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2차전지만 딱 쳐다보고 가면 되는 거고, 2차전지 빠진다 그러면 고버스 타면 되는 거고. 그죠? 아주 쉬운 장, 오히려 쉬운 장인데, 그러니까 뭐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이 고버스하고 레버리지가 얼마나 재밌고 수익이 달달한지. 그렇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하여튼 뭐 성토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